네, 가을 극장가의 대작 외화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 베놈2와 듄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며 흥행 쌍끌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화제의 영화계 소식, 민용준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여정 배우 금관 문화훈장까지 수상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금관 문화훈장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문화훈장이라는 게 총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금관 문화훈장이 있고 그 아래로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예. 뭐 일단은 금이라는 단어처럼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문화훈장으로 꼽히겠죠. 근데 이게 보통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운 그런 이바지한 어떤 그런 인사에게 수여하는 국가에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큰 상을 주는 건데요. 대중문화예술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이 분야가 이제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는데 이게 대중문화예술 인사에게 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국가 포상을 주는 그런 행사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동안의 그 대중문화 인사에게 이렇게 금관 문화훈장이라는 상을 처음으로 수상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 대중문화의 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좀 낮은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여정 씨가 이제 이 금관 문화훈장을 받게 됐는데 아무래도 미나리라는 영화로 앞으로 이제 앵커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미나리라는 영화를 이제 한국 배우 최초로 심지어 그리고 아시아 배우에서도 보기 드물게 이제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서 결국 이렇게 높은 상을 수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문화 콘텐츠 발전에 굉장히 국가적인 힘을 보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시상식이 어제 열렸는데 아쉽게도 윤여정 배우가 해외 촬영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 그동안 해외 여러 시상식에서 재치 있는 수상 소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소감을 남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좀 뭔가 그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제스처보다는 좀 네. 정제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에 대한 그 수상 소감에 대한 이제 겸허한 감사를 보탰던 것 같고요. 이런 수상 소감이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이라는 게 국가에 큰 공로를 한 특히나 전쟁이라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대처했던 그런 어떤 위인에게 뭔가 주는 게 아니냐. 근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좀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고 대중문화예술 부분이라는 게 그만큼 존중받는 시대가 된 것 같으니 겸허히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는데요. 사실 윤여정 씨가 2017년에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예. 아쉽게도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텐데 안 계셔서 좀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윤여정 배우의 소감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고요. 2주의 극장가 소식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블의 베놈2 그리고 SF 대작이라고 불리는 듄이라는 영화 1, 2위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월 극장화는 그야말로 뭐 외아들의 전성시대 이렇게 표현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두 편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듄과 베놈2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두 편이 소위 말하는 쌍끌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베놈이 10월 13일에 개봉을 했는데 그 이후로 19일까지 쭉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어요. 예. 근데 듄이라는 영화가 10월 20일에 개봉을 하고 그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인 21일부터 26일까지 또 베놈2가 1위를 차지하다가 바로 어제와 그제죠. 27일과 28일 사이에 또다시 듄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네. 이 두 편의 그 대작 블록버스터가 지금 국내 극장가를 거의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베놈2의 흥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200만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전형적인 히어로와는 조금 다른 캐릭터인 것 같은 게 이게 이 베놈이 악당인지 영웅인지 뭔가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네.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이런 그렇죠.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성이라는 게 예전에는 선, 악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대한 어떤 선악의 대결도 대결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고뇌와 그 개인성을 발굴하는 그런 캐릭터적인 가치를 보는 그런 식의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베놈이라고 하면 그 스파이더맨의 숙적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악당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사실 베놈을 굉장히 그 톰 하디라는 배우가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구화를 하면서 이 캐릭터를 좀 애정어린 시각으로 좀 풀어낸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시대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걸 증명하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가 그 전작이 국내에서도 거의 38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캐릭터에 대한 그 호불호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국내 관객들 입장에서도 이 캐릭터가 선이냐 악이냐를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떤 롤러코스터적인 영화 안에서 이 유머러스한 코드를 이 캐릭터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엔터테이닝하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인물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외화의 전성시대가 이 정도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이터널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고편들도 많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 이제 마동석 배우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 관객들 입장으로는 더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분간 그렇다면 외화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딱 극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매 앱을 켜기만 해도 거의 1, 2위가 다 할리우드 대작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에서 관심을 끌만한 대작들이 아직 개봉을 쉽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나 올여름에 생각해 보면 그 유승환 감독의 뭐가 되시라는 영화가 예. 개봉을 해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잖아요. 네. 물론 정상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받는 영화가 역시나 상영을 해야 관객들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 듄과 베놈2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봉할 이터널스가 또 예매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할리우드 대작들이 연이어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심지어 12월에는 그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뭔가 제작한 그 작품을 연출한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유명한 고전 뮤지컬 영화도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이제 할리우드 영화들의 공세가 계속 펼쳐질 텐데 아마 과거 같으면 이게 한국 영화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극장가가 어떤 활기를 찾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급선무인 시대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소위 말하는 텐트폴 영화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좀 그래도 극장가의 고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당분간은 이제 외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달에 또 한국 영화들이 대거 출격하거든요. 네.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할리우드 대작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영화들이지만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그 조은지라는 배우가 있어요. 예. 그 배우분이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입니다. 제목이 장르만 노맨스라는 작품이고 예. 11월 17일 날 개봉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극한 직업에서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유승용 씨가 돌아오는 예. 코미디 영화예요. 아.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예. 동시에 굉장히 좀 큰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기도 한데 예. 또 한편에 또 로맨틱 코미디가 있습니다. 예.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또 데이팅 어플로 만나게 된 어떤 젊은 남녀의 어떤 좌충우돌을 그린 작품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전종서라는 버닝에서 주연을 맡았던 예, 여배우죠. 그 손석구라는 남자 배우가 또 있습니다. 예. 이 두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았는데 흥미로운 건 로맨틱 코미디라는 어떻게 보면 관객들 입장에서 지금 크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낭만적인 또 장르가 개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 장르적인 역할로서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한국 영화들이 이 틈새를 노려서 개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웃음을 주는 영화들이 그동안 지쳤던 코로나 기간 동안 관객들에게는 좀 힐링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네. 더불어 해보겠습니다. 기대작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 민용준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